안녕하세요. 교실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의 Y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뇌의 출현은 생명의 히스토리에 비하면 찰나의 시간에 불과하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히스토리, 매우 긴 역사, 생명의 매우 긴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름이 15km 되는 바위를 100년마다 한 번씩 무명천으로 닦는다고 가정해보죠. 돌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무명천으로 닦는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지 짐작해 볼까요? 상상이 잘 안 되죠? 짐작도 못하겠죠. 그만큼의 시간을 겁이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인연을 언급할 때 쓰는 시간적 단위죠. 추상적인 단위입니다. 생명의 히스토리는 그렇게 추상적인 시간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길어야 100년을 사는 인간이 겁의 시간에 견줄 긴 역사를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시간은 상대적이더군요. 겨우 일각이 지났는데 3추를 지낸 것처럼 많은 경험이 각인되기도 하고 3추를 지냈는데 아무것도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을 때도 있죠. 새로운 것을 아는 순간은 총각이지만 긴 시간을 지낸 것 같죠. 짧은 시간을 길게 누리는 방법은 호기심을 채워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뇌가 깨어있는 것, 의식이 살아있는 순간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라고 인간 유전자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지적 호기심이 충만한 과학자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과거 속의 진실을 찾는데 고군분투 중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생물의 역사에 관한 퍼즐을 맞춰놨습니다. 아직도 미완성이고 진행 중이지만 큰 그림은 맞춰져 있죠. 오늘은 큰 그림에서 엑기스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0여 분간 전해드리는 빅스토리를 듣다 보면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 바로 지금을 중요하게 기억해야겠다는 역설이 생길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이해를 도울 주제어 4개를 선정해 봤습니다. 10억 년 전, 새벽 4시, 밤 9시, 멸종. 이렇게 4개의 어휘에 초점을 맞추고 들으시면 생명의 긴 역사를 요약하여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주제어는 10억 년입니다. 10억 년 전의 지구 모습을 추측해 보면 오늘의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쉬울 듯하여 주제어로 선정해 봤습니다. 10억 년 전, 그때 지구상에 나무와 풀, 인간, 물고기, 곤충 등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있었을지 먼저 알아볼까요? 차근차근 거슬러 올라가 보죠. 우리가 셀 수 있는 가장 작은 시간 단위인 10억 초 전으로 거슬러 가볼까요? 10억 초를 연으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대략 32년이 되는군요. 저는 10억 초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32년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10억 초 전에 연구실에서 연구 중이었겠군요. 겨우 10억 초 전인데 저도 선명하게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10억 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0억 분을 1년에 해당하는 분만큼으로 나눠보면 되겠네요. 대략 1900년 전이겠어요.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이면 서기 120년쯤 되겠죠. 우리나라는 삼국시대고 서양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겠군요. 겨우 10억 분 전인데 중세시대도 아니고 고대까지 거슬러 가야 하는군요. 그럼 10억 시간 전으로 거슬러 가볼까요? 10억 시간을 1년에 해당되는 시간만큼 나눠보세요. 약 11만 4천 년 전이네요. 그때 세상을 짐작해 볼까요? 과학자들은 지구의 마지막 빙기가 11만 7천 년 전에 시작되어 약 10만 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홀로세가 시작되어서야 빙하기가 끝나고 간빙기가 시작되었다고 하죠. 현재 지구는 간빙기죠. 11만 4천 년 전에는 빙하기였습니다. 10억 시간 전, 즉 11만 4천 년 전, 거대한 빙하로 덮인 유럽과 동아프리카에는 털가죽 옷을 입은 인류가 수렵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겠군요. 겨우 10억 시간 전인데 우리와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인류가 살고 있었군요. 10억일 전으로 거슬러 가볼까요?
10억일을 365일로 나누면 270만 년이 나오는군요. 270만 년 전이라 과학자들은 200만 년 전까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종이 번성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멸종하고 나면서 다양한 호모 속의 종들이 공존했다고 하죠. 270만 년 전쯤이면 아직 호모사피엔스 종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촌인 다양한 호미니드가 살고 있었을 겁니다. 겨우 10억일 전인데 현존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없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10억 년은 10억일의 365배입니다. 겁에 견줄 만큼 긴 시간이죠. 그때 지구에는 과연 생물이 있었을까요? 지구는 대략 46억 년 전 성간기체와 티끌이 응축된 구름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은하계 안에서 수명을 다한 별이 폭발하며 태양계가 만들어졌죠. 태양계의 한 행성으로 자리 잡은 지구가 생성할 당시 지구에는 생명체가 없었습니다. 분자들만 있었죠. 생명과 아무 관계없는 분자들만 있었습니다. 분자는 화학적 구조물에 불과합니다. 46억 년 전에 지구에는 생명체가 없었고 생명체랑 건물을 지을 벽돌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자들만 있었죠. 지구 생성 후 8억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차여차의 과정을 거쳐 특정 기능을 수행할 분자들이 모여서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38억 년 전에 최초의 세포가 등장했죠. 어떻게 해서 지구에 생명이 등장하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추론할 뿐입니다. 겁에 해당되는 긴 시간과 지구의 조건이 생명을 만들었다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초기 지구의 조건을 재현하여 생명 탄생의 비밀을 밝히려고 노력 중이죠. 또 암석 안에 숨어있는 생명의 흔적을 조사하면서 생명의 역사도 밝히는 중입니다. 호기심 많은 학자들은 생명 출현과 관련된 가설을 계속 생산 중이죠. 그것 역시 흥미로운 바이오 이야기입니다. 38억 년은 지구의 역사를 하루라고 가정할 때 지구 생성 후 4시간이 지난 새벽 4시쯤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새벽 4시, 두 번째 주제어죠. 지구 생성 후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한 시간이 공교롭게도 여명이 밝아올 시간, 새벽 4시군요. 새벽 4시쯤부터 산소도 없고 빛도 닿지 않는 바닷속에서 박테리아가 무리지어 살았습니다. 겨우 전자현미경으로나마 그 흔적을 확인해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크기였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겁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10억 년 이상의 시간이 다시 지나가죠. 바다에서 광합성 조류가 등장합니다. 지구에 산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광합성 능력이 있는 남조류가 번성하여 공기 중에 산소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억 년 전쯤의 일이죠. 지구의 역사를 하루라고 가정할 때 오후 1시쯤부터 대기 중에 산소가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빛이 매우 강할 때 광합성 조류가 탄생했군요. 지구에는 물이 지어 사는 박테리아와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는 청록색의 미세 조류만 있습니다. 그 이후 다시 겁의 시간이 지나도록 생물상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구 탄생 후 거의 40억 년에 걸쳐서 큰 변화가 없었죠. 생물상에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첫 주제어, 지금으로부터 10억 년 전은 성캄브리아 시대에 속하는 거죠. 지구상에 단세포 생물인 박테리아와 남조류만 사는 시대죠. 참고로 과학자들은 성캄브리아 시대를 시생대와 원생대로 구분합니다. 그 구분점은 광합성 생물이 나타난 25억 년 전입니다. 광합성 생물이 나타나기 전을 시생대라고 하고 그 이후를 성캄브리아 시대 원생대라고 합니다. 지구 역사를 하루라고 가정할 때 지난밤 자정부터 오늘 밤 9시까지가 성캄브리아 시대죠. 5억 7천만 년 전 갑자기 많은 생물이 지구상에 나타납니다. 새로운 형태의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지구에 등장했죠. 우리는 이때를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역사를 하루라고 보았을 때 밤 9시쯤에 해당되는 시간이죠. 세 번째 주제어 밤 9시에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지구에 등장했습니다.
밤 9시 조금 지나 삼엽충이 헤엄치며 등장합니다. 밤 10시에 땅 위에 사는 식물과 동물이 나타났습니다. 날개 달린 곤충도 등장했죠. 대략 2억 5천만 년 전까지입니다. 5억 7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부터 2억 5천만 년 전 페름기까지를 우리는 고생대라고 말합니다. 고생대에는 삼엽충, 완종류, 벨럼나이트를 비롯해 고사리와 같은 양치 식물이 번성했습니다. 2억 5천만 년 전 고생대를 지낸 대부분의 생물들이 멸종합니다. 그리고 공룡과 같은 파충류와 거시 식물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지구의 역사를 하루라고 가정할 때 자정을 1시간 앞둔 시간에 지구에 공룡이 등장한 거죠. 지구에 등장한 공룡은 약 40분 정도 지구라는 무대를 종횡무진하다가 멸종했습니다. 생명의 빅히스토리는 생명체 등장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멸종의 역사이기도 하네요. 오늘날 지구에는 살아있는 삼엽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2억 년 전에 모두 멸종했습니다. 몇 년 전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길이 12m, 무게 3.6톤에 달하는 티라노사우루스의 실제 뼈가 공개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화제의 그 공룡이 지금 있다면 아마 지진이라도 난 듯 땅이 흔들리는 일이 다반사였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 어디에도 없습니다. 겨우 뼈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화석에 남겨진 진화의 기록을 통해서 한때 번성했던 종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우를 허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에서 현존하는 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종들이 과거에 멸종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지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종들은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멸종은 희생자에게는 나쁜 소식이지만 역동적인 지구의 생물계에서는 나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아직까지는 지구 역사에서의 위기는 언제나 역동적인 진보로 이어졌으니까요. 6,500만 년 전 공룡의 멸종과 함께 포유류와 속시식물이 지배하는 새로운 생명의 시대, 즉 신생대가 시작됩니다. 자정을 21분 남겨둔 11시 39분에 포유류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구 탄생 후 지금까지의 지구 역사를 4개의 지질시대로 구분하였습니다.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4개로 구분했죠. 본래 지질시대는 1기, 2기, 3기처럼 순서의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질학에 대한 관심이 커진 1800년대에 암석 안에서 많은 화석이 발견되면서 수정되었죠. 지질시대 이름은 암석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나 화석이 발견된 장소를 참고로 하여 붙였습니다. 고생대의 석탄기도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죠. 3억 5,900만 년 전부터 2억 9천만 년 전까지를 대략 고생대의 석탄기라고 합니다. 당시 늪으로 쓰러졌던 키 큰 나무들이 땅속에 숨어 들어가 석탄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정을 21분 남겨둔 11시 39분에 신생대가 시작되었죠. 포유류의 시대가 시작되었죠. 포유류의 시대인 신생대는 다시 3기와 4기로 나누는데 호미니드의 등장이 3기와 4기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대략 260만 년 전쯤이죠. 지금은 제4기 홀로세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문명을 주도하는 홀로세에 살고 있습니다. 대세기에 의하면 지금은 신생대 제4기 홀로세죠. 생물의 빅히스토리를 매우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4번째 주제어는 멸종이죠. 생명의 빅히스토리는 크게 4개의 지질시대로 구분하여 요약될 수 있습니다. 각 지질시대는 새로운 생명체 등장의 역사죠. 한편 멸종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질시대를 구분하게 만든 근원적인 동력이 지금까지는 자연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활동이 지질시대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혹시 인류 멸종 개연성에 떨고 계시진 않나요? 저는 멸종에 대한 염려로 삶을 허비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빅히스토리의 눈으로 보면 1만 년이 찰나에 불과하죠. 그러나 인간은 총각의 경험도 평생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을 겁에 견줄 만큼 길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죠. 그러니 멸종에 대한 우려로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을 유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20만 년 전쯤 뇌가 출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생명의 비키스토리의 눈으로 한번 20만 년을 보세요. 눈 깜짝할 시간이죠? 지구 생명체의 비키스토리의 퍼즐 풀기는 지금도 계속 도전 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시나요? 오늘 소개한 생물의 비키스토리가 여러분의 도전을 각성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멈춰있던 생각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유용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